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16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서울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발표된 이후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달경에 시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여파가 좀 크더라고요. 네. 계속 서울 시세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에 지금 있어요. 네. 예. 서울 시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100만 원, 전주보다 100만 원이 또 하락했죠. 부산은 1억, 대구는 6,2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2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은 왜 또 100만 원이 빠졌어요? 전국 도시 중에서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네. 타 도시 역시 고령자는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유난히 자격 유지 검사에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발표된 이후로 오름세를 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아니 다른 도시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서울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서울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일단 개인 택시 대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파가 좀 큰 것 같이 보여요. 네. 예. 대표님 그리고 제주도가 한 200만 원 올랐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었고 사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관광 시즌이 이렇게 돌입해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전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렌트카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요즘은 렌트카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개인 택시가 많이 치고 오른 거죠. 예. 네.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좀 해주시죠. 다음 주도 역시 서울은 큰 틀의 변함없이 1억 1,100에서 소폭 더 하락이 예상되고요. 다른 타 도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소폭 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는 지금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인천은 다음 주에도 그냥 계속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400만 원에 매매가 되는데 네. 매수자들이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데 매물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오를 예정인데 지금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올리기도 뭐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올려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물이 더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일단은 매매 상사에서 마진폭을 줄이는 거죠.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소방계통에 오래 근무하시던 센터장님이 마무리 돼가지고 이번 주에 다 마무리를 하셨고, 그분 동료분이 또 문의로 오셨어요. 문의 오셔가지고 소방계통에 일하시면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소방 운전직으로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관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양수 교육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요건을 보니까 이분은 운전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가능하다는 판단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가능하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년이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정년을 미리 당긴다는 것 같아요. 당겨서 개인 택시를 해야 되겠다고 상담을 하셨어요. 네. 그분은 계약까지 하시고 갔나요? 계약은 안 오고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5월 달 정도에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예. 소방 공무원들도 개인 택시 이런 사업에 많이 진입하세요? 요즘은 의외로 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미리 준비들을 잘 하시더라고. 일반 타 공무원들보다 소방직에 계시던 분들은 본인이 뭔가 나와가지고 할 건가 벌써 계산이 다 돼가지고 소방직도 운전직이 있고 네. 일반 소방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가능한데
운전직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양도양수 교육을 받으면 1년간 자격이 유지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년 하시려는 분들은 자격 유지 양수자 교육을 다 받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끝나면 바로 하려고 계획들을 잘 세우시더라고. 예, 예. 경찰관들도 많이 진입한다면서요? 요즘은 경찰관들도 많이 오죠. 경찰 정년이 경감을 달고 근무하시면은 보통 2, 3년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본인 받는 연금 비례해서 택시에서 일정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그 개념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세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정도가 아니고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네. 2중, 3중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택시를 전에는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개인 택시를 무상으로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지금 사서 시작하신 분하고 조건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조건을 일률적으로 해서 개인 택시는 음주 정지만 나와도 면허권을 취소해 버리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이 돈 주고 산 면허권인데 이건 취소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운전 정지해가지고 정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지금은 면허권 자체를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면허권을 지자체에서 그냥 받아갖고 나온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지금은 사신 분들이에요. 면허권을 돈 주고 샀는데 본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음주에 걸렸다고 해서 이걸 강압적으로 해서 취소시켜 버린다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네. 전에 지자체에서 받아갖고 나온 분들은 무상 돈 주고 돈 주고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시킨다고 해도 일리가 좀 있는데 이건 돈 주고 산 거를 본인 재단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 그거는 100번 처벌받아야 되죠. 그리고 운전면허도 취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택시를 하려면 개인택시를 양수해서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시키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한 이중처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때 좀 과정을 좀 여러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주 사고를 내 가지고 사람을 상해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단순 음주 사고로 주차장에서 차 좀 빼달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약간 1, 2, 3m만 움직여도 그걸 신고해가지고 음주로 몰아가지고 면허 취소되는 사례도 좀 있거든요. 본인이 술을 과하게 드시고 인사사고를 냈다든가 했을 때는 면허 취소시킨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너무 단순 음주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은 법에도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개인택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주운전하신 분은 개인택시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도 그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그 개인택시 면허를 갖다가 그 사유재산권 침해하듯이 그냥 그렇게 취소시켜 버리는 거는 이거는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돈 주고 산 거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 네. 돈 주고 사고 팔고를 인정을 했으면은 그 면허권에 대해서 이분이 음주로 해서 걸렸을 때는 2개월이건 3개월이건 네. 기한을 줘서 그걸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 면허권 자체를 취소시켜 버린다는 거는 이건 헌법상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음주했으면은 일반 자가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주했으면 그분 직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택시 쓰는 분들은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음주로 해서 사고 났든 안 났든 음주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고 그 무자비하게 면허권 자체를 죽여버린다는 건 맞지 않아요. 자가용 운전했다고 걸려서 직장 자르진 않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봐줘야 되는데 개인 택시에 한해서만 너무나 과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는 한 2달이나 3달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안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도 동의를 하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산 개인 택시 면허를 단순 음주 사고로 인해서 이 면허권까지 죽인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일정 기간의 기간을 줘서 그 안에 운전을 못하게 해서 처분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초과,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시키잖아요. 예,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해서 사망사고를 냈다든가 했을 때는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음주가 아니고 단순 사고를 해서 벌점이 높아가지고 취소시키지 말고 이걸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벌점을 교육으로 해서 내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벌점을 없애줘갖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적성이 안 맞으면은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걸 면허권을 일방적으로 죽인다는 건 맞지 않아요. 벌점이 많다고 해서 죽여버리면은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하지 말고 차 세워놨다가 벌점이 없어질 때 기다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설령 벌점이 초과되거나 사망사고나 이런 걸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거는 일정 기간 개인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예, 택시 운전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잘못돼서 사고를 내가지고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의사나 택시 기사나 똑같은 직업 입장에서 봐줘야지 의사들은 관대하게 봐주고 다 소명을 기회를 주지만 개인 택시는 그런 소명 기회도 없이 벌점이 넘어버리면 취소 그러잖아요. 의사 면허 그렇다고 해서 취소시키나요? 안 시키잖아요. 똑같은 관점에서 봐줘야 돼.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부에다가 좀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협회에서도 많이 협의를 해서 올리는데 그게 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 사가지고 사소한 음주로 취소된 사례가 좀 제가 팔은 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 사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좀 많아요. 이분들이 일부러 음주한 게 아니고 일 끝나고 한잔 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다 차를 주차시키고 가서 일부러 음주 안 하려고 주차시키고 가서 음주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 와서 차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잠깐 운전을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 자리 이동하는 것도 기다리는 사람이 그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운전을 했다 해가지고 면허를 취소시켜 버리는데 이건 계획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억울하게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한테 사가신 분 두세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회사 택시를 오랫동안 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술을 좀 드셨는데 아침에 그 숙취가 좀 남았나 봐요. 남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러 갔는데 차를 끌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를 끌고 갔는데 본인이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차가 가해를 받은 거예요. 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입에서 약간 술 냄새가 나니까 이분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사고 내지도 않고 약국에 잠깐 약을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전날 숙취로 인해서 음주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돼 버린 사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있는 돈 없는 돈 빚내서 샀는데 이분은 생계가 벌써 위협을 받잖아요. 또 한 분은 일 끝나고 음주 안 하려고 집 근처에 있다 차를 주차 세우고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차가 나가야 된다고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좀 늦게 갔나 봐요. 늦게 가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빼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몇 메타 움직였는데 그 자리에서 112 일부러 보고 빨리 안 왔다고 해서 보복 신고를 한 거예요. 빨리 와서 차 안 빼주고 음주자가 지금 음주한다 해갖고 112로 신고했는데 이분도 변호사 선임해서 갔는데 결국은 취소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요. 언뜻 구독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그 개인택시 음주운전 그걸 뭐 마치 옹호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개인택시 음주운전 100번 처벌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처벌 받는 것까지도 좋은데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가지고 개인택시 면허권 돈 주고 산 거니까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무시되니까 좀 안타깝죠.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걸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뭐 제정되든가 그렇게 개정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개정돼야 할 법이 좀 많은데 지금 관습에 따라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걸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운전면허하고 개인 택시 면허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개인 택시 면허는 사유재산권인데 이걸 너무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오늘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죠? 예, 예. 전에 정부에서 무사고로 해서 받아가지고 나온 것은 금전적이 들어가지 않았겠으니까 네. 취소시켜도 어느 정도 합당하지만은 본인이 돈 주고 산 면허권에 대해서는 다시 팔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그걸 일반적으로 취소시킨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좀 너무 과하죠? 예, 예. 네, 대표님. 이번 달 개인 택시 양수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3월 11일부터 14일 날까지 4, 5, 6 개인 택시 양수 교육 접수가 끝났거든요. 네. 전에 같은 경우는 선착순제로 시행했는데 지금은 추첨제예요. 추첨제 가지고 양수 교육 인원은 총 2,624명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몰린 인원이 3월 14일 2시까지 접수 인원이 7,500명가량이 몰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 택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기수마다 그렇게 늘어나는데 5일 과정이 2,240명. 기존에 법인 택시를 했다든가 개인 택시를 해서 2년이 관두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이 384명 정도가 접수를 했거든요. 네. 접수를 했는데 총 접수 인원은 7,500명인데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은 2,624명이니까 7,500명이 접수했으니까 평균 경쟁률이 3.4대 1 정도 되는 거죠. 네. 추첨은 3월 18일 11시에 추첨해가지고 오후 1시 이후에 개별적으로 추첨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교육 접수 당첨되신 분들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출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지정한 날짜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아직도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렇죠. 벌써 2,624명 교육 접수에 7,500명이 몰렸으니까 3.4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센 거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16일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 중에 이제 음주운전, 그다음에 교통사고, 그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으로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개인 택시 면허까지도 취소시키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개인 택시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사유로 개인 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니까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